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항공이 일부 국가들만 대상으로 일본 국내선 항공편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태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들이 국내선 무료 항공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유독 한국만은 제외했다는 점입니다. 이번 혜택은 일본이 자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와 마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취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대만, 심지어 진상행동으로 일본 내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에게까지, 즉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유독 한국만 대상 국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결정을 곧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베트남 관광객들의 절도가 기승을 부려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들은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리 타깃 매장을 정하고 주의사항을 지시받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한 후에 매장을 털다시피 했습니다. 심지어 2주씩 수차례 방문하며 훔친 물건을 운송책에 전달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면 조직적인 절도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특히 일본 유니클로 매장에서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 적발된 외국인 수는 1326명으로 전년 대비 20%나 급증했습니다. 이 수치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실내로 일본을 방문한 베트남 관광객 3명이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쿄도 및 간사이의 유니클로 매장 37곳에서 여성용 속옷 등 약 3,300점,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훔쳤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들은 단기 체류 비자를 받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약 2주 동안 머물렀으며 약 155만 원에서 191만 원의 이익을 거뒀는데요. 베트남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약 4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한 번 방문 시 4~5배 수준을 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한 여성들은 물건을 훔쳐 매장 밖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는 남성에게 이를 전달했고, 남성이 갖고 있는 대형 캐리어가 가득 찰 때까지 범행을 반복하는 등 대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훔친 물건은 숙소에서 다른 사람이 건네받아 베트남으로 운반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남녀 4명이 후쿠오카현 유니클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붙잡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가게 입구에 위치한 도난방지 센서는 어떻게 피했을까요? 이들은 도난, 방범 센서에 반응하지 않는 특수가공된 가방까지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좀도둑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해외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의류 브랜드 매장과 일손 부족으로 감시가 허술한 화장품 또는 의약품 매장을 타깃으로 했습니다. 베트남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이지만 시민의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또한 이 같은 사례를 통해 베트남의 경제 상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원정절도는 자국 의경제가 무너진 국가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자신하며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자동차 회사 빈페스트는 최근 최악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베트남의 대표 전기차 기업 빈페스트가 2분기에 매출을 33% 늘렸으나 순손실도 27%나 급증해 분기 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 분기보다 27%, 전년 동기보다 순손실이 40%나 불어난 것입니다. 매출의 내용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망스럽습니다. 2분기 인도량의 51%는 빈페스트 창업자인 팜여뿌엉 빈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GSM에 팔렸습니다. 사실상 계열사의 물량을 넘겨 판매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빈페스트는 그간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부진해지자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왔는데요. 하지만 베트남에서 손을 대자마자 세계적인 전기차 수요 감소가 덮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이 회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짓고 있는 연간 생산 용량 15만 대 규모 공장 개설 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늦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올해 연간 판매량 목표치를 종전 10만 대에서 8만 대로 낮췄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시작해보기도 전에 위기가 제대로 온 겁니다. 로이터는 2분기 손실 확대로 빈페스트의 확장 전략의 위험성이 두드러졌다면서 모기업 빈그룹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빈페스트는 올해 남은 기간에 초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인 VF3 모델과 경차인 VF5 모델을 중심으로 베트남 국내 시장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해외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내 시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트남은 자전거, 오토바이의 천국으로 불리는 만큼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현재 안고 있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베트남의 국민 이동수단인 자전거와 오토바이 시장의 배터리를 중국산 배터리가 장악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 베트남 북부 랑선성에 있는 DK 전기자전거 공장 조립 창고에서 불이 나 공장 전체로 번졌고 전기자전거 3,000대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는 1시간여 만에 진압됐는데 배터리가 터지면서 나는 폭발음이 곳곳에서 들렸다고 전해집니다. 베트남의 대표적인 자동차, 전기자전거 회사는 중국의 전기 배터리 기업과 전략적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빈페스트와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회사인 CATL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며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베트남 전기자전거의 대부분은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하고 거리를 활보 중입니다. 문제는 중국산 배터리는 안전성에 의문이 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서는 4명에 1명이 사용할 정도로 전기자전거 보급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에서 배터리 폭발 사고는 전기자동차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기자전거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터리 폭발로 인한 전기자전거 화재는 불길이 거세고 빨리 번집니다. 하지만 기존 분말형 소화제로는 불을 끄기 어렵고 물은 진화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3년간 중국에서 전기자전거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는 7만 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재산 피해는 7억 위안, 하나 1,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더 멀리, 더 빨리 가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배터리까지 쓰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전기자전거 배터리 불법 개조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 정도입니다. 전문가는 소비자들의 정품 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배터리 불법 개조를 막을 법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중국산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베트남 전기자전거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인데요. 중국은 베트남 경제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갔고 최근에는 자국의 전기자전거를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둔갑시켜 수출 시장에서 이점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베트남은 중국산으로 위장 수출하는 전기자전거를 막기 위해 원산지 발급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산 위장 수출을 뿌리 뽑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중국의 전기자전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이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부착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자전거가 정부로부터 불법 보조금을 받고 판매 과정에서는 덤핑 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EU가 수입한 94만 1대의 전기자전거 중 중국산은 69만 대였습니다. EU에서 판매되는 전기자전거의 35%, 수입 전기자전거의 74%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자전거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메이드 인 베트남으로 둔갑시켜 중국산 자전거를 유럽에 수출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자전거는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은 최근 보도에서 미국에서도 전기자전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달라이더의 전기자전거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품질이 낮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들 중 대부분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배터리 화재의 대다수가 저품질의 중국산 배터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스쿠터 화재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에 중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뒤 사고 책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초 적발된 해외 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이 확인된 219건 가운데 중국산이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주차돼 있던 중국산 전동 스쿠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 파악이 불가능해 소비자가 피해 변상금 1,000만 원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소방당국도 중국산 전동 스쿠터 배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전기적 요인으로 폭발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는 보상 문의를 묵살하고 국내 판매업체는 사고 책임이 중국 제조사에 있다는 입장을 전해 보상을 받을 방법도 없는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무리하게 가격을 낮추려다 보니 중국산 배터리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품질을 생각하지 않고 저가의 배터리를 수출하다 보면 조만간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